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63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959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령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1번이 아령입니다. 2번은 양손으로 어깨 높이 위로 들어 올리는 역기입니다. 3번은 실내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고요. 4번은 손의 힘을 키우는 악력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60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불이 있습니다. 이불을 헤아릴 때는 한 장, 두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이불이 한 장 있습니다. 입니다. 961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있지요? 네, 다리를 벌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2번 허리를 굽혀 다리를 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962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네, 이 그림에 맞는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포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를 땅에 묻고 있습니다. 아니겠지요. 2번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자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니겠지요. 4번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63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이 나빠져서 안경을 맞추러 왔어요. 먼저 이쪽에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무엇이 나빠졌기 때문에 안경을 맞추러 갔을까요? 네, 정답은 4번의 눈이겠지요. 964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나무나 쇠를 자를 때에는 땡땡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는데 1번의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사용하지요. 2번의 톱은 나무를 자를 때 주로 사용합니다. 3번의 못은 무언가를 걸기 위해서 벽에 박는 거지요. 4번의 삽은 흙을 풀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965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지금 땡땡땡땡땡땡땡 좌석 벨트를 매어주시고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원위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안내방송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이냐면 비행기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입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하늘로 뜰 때 그것을 이륙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땅에 내리는 것을 착륙하다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1번으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행기가 운행 중일 때는 오히려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66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제품을 10개씩 땡땡땡 넣으면 됩니다.
네, 포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 모두 10개씩 묶어서라는 2번을 다 답으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품을 10개씩 묶어서 상자에 넣으면 됩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967번 문제 고유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른 집을 보여주세요. 이 집은 평수가 작아서 우리 6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땡땡땡땡땡땡. 네, 6식구가 살기에 너무 집이 작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좁아요 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68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전기는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땡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전기를 다루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항상 감전사고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기가 사람 몸으로 흐르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69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일 오전 9시쯤 출발하는 서울행 버스표가 있어요? 예, 9시에 출발하는 호남 고속버스와 9시 30분에 출발하는 천일 고속버스가 있어요. 땡땡땡땡땡땡. 호남 고속버스는 33,000원이고 천일 고속버스는 38,000원입니다. 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가격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요금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970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쉽지요. 이 표지는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라는 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971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인을 배려하십시오를 뜻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댓글로 답을 달아주신 여러분 모두 3번이라고 했습니다. 1번은 심장 박동기를 혹시 심장에 달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2번은 다친 사람, 상해자들을 배려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3번은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노인을 배려하십시오 라는 뜻이고요. 4번은 혹시 맹인이나 앞을 잘 못 보는 분들을 배려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72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은 구인 광고입니다. 광고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1번 30대 남자를 한 명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지요. 2번 용접 기술이 없는 사람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보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용접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은 일하는 시간과 월급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근무 시간, 급여, 상담 후에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조선산업이라는 회사는 전남 대불산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남 대불산단 내 하고 괄호 열고 조선산업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973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네요. 이 그림은 포스터입니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지요. 1번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맨 위에 보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 효과가 없어요 라고 써 있죠. 2번은 코가 보이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왼쪽에 여자 그림을 보면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안 돼요 라는 뜻이죠. 3번 마스크를 턱에 걸치면 안 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남자 모습이 턱에 걸치는 모습이지요. 이것도 안 됩니다. 4번 마스크는 겉면을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문고리 같은 것을 만지고 나서 마스크의 겉면을 만지는 것도 안 돼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974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둥근 톱은 톱날이 회전하는 부분에 목재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손이 회전 톱날에 근접하여 작업을 합니다. 목재를 톱날에 밀어넣을 때 손이 장갑으로 인해 톱날에 닿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둥근 톱을 사용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일을 할 때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문제들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고공작업.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착용하세요. 예, 어제도 나온 겁니다. 2번 둥금톱 사용 시에 장갑 착용하지 마시고 하세요.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3번 사다리가 튼튼한지 확인하세요. 라는 뜻이고 4번 작업 환경 내에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라는 표지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75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할인받을 수 없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트에서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과일과 야채를 10%씩 깎아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탄산음료도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지금 무엇을 할인받아 살 수 있습니까? 과일, 야채, 그리고 탄산음료 종류. 네, 1번의 사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배추는 야채입니다. 그래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의 콜라는 탄산음료입니다. 그래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의 생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76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저는 베트남에서 온 뚜엔입니다. 우리 가족은 조부모님, 부모님, 오빠 내외, 언니와 남동생 2명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한국에도 전에는 대가족이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땡땡땡. 지금은 이렇게 많은 가족이 같이 사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 다 같이 사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엔 대가족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대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거고, 뒤의 내용은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나가 들어가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977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계 있는 말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쓰레기, 폐기물, 휴지통, 재활용품. 쓰레기를 버리다, 폐기물을 버리다,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다, 재활용품 함에 재활용품들을 버리다. 네, 정답은 4번이겠죠. 978번 문제 뻐비트라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안전복을 입다. 예, 입다와 비슷한 말은 착용하다입니다. 뭐 이거는 되게 자주 나와서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문제 풀이하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너무 잘 푸는데 어떤 문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페스 토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 올라가는 한국어 문제 열심히 풀고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저희 내일 64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